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이 북한의 비자금 세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박살을 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수석이 밝힌 이 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짐작하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 나온 이 천영우 전 수석의 발언이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이버 정치면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주 훌륭한 과거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과거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천영우의 대폭로, 무슨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방코델타시아 BDA 은행에 묶인 북한의 비자금을 세탁해 줄 수 없느냐는 이 참모의 의견에 크게 화를 냈다는, 세탁할 수 없다는 이 참모의 의견에 크게 화를 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DA 사태 관련 비화를 밝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미국 대북 금융 제재 조치의 효시로 불리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제재는 2005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 돈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됩니다. BDA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보유 계좌 전부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50여 개에 들어가 있는 2,400만 달러도 얼어붙게 됐습니다. 2,400만 달러.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자, 북한이 이런 조치에 반발해서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됩니다. 결국 다음 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6자 회담 재복귀를 선언했지만 이후 이 BDA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릅니다. 중국은행조차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 하락 등을 우려해서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시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있던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출신의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BDA 자금을 세탁해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북한을 위한 정권입니까? 자,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의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 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입니다. 천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며 북한의 비자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천 전 수석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버럭 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셉니다, 문재인. 자, 천 전 수석은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 번 본 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이 화를 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당시 야권의 비판을 받았고 국제사회 제재 등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비서실장으로 보여준 이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본바탕 정체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끝에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 데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상천외한 청와대 운동권의 발상도 그렇거니와 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굴한지는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여주고 있는 이 비굴한 이 저자세 외교,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보여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대책회의까지 했다. 북한의 비자금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북한의 비자금의 돈 세탁을 못해준다는 합리적인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는 문재인 비서실장.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러니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돈 세탁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렇게 이게 범죄냐고 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나라가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천영우 전 수석이 정말 중요한 일화를 우리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